진로 성숙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주제를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로 성숙. 자기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과정에 거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밥을 할 때 뜸을 잘 들이고 불을 잘 했을 때 어때요? 좋은 밥이 나온다는 이것은 뭐예요? 밥을 한다는 것은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밥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성숙이라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뜸이 잘 들인 밥, 뭐 뱀밥을 원하는 사람은 뱀밥을 원하는 거고 진밥을 원하는 진밥을 원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 성장에 초점을 많이 두기는 있는데 성숙에 초점을 두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전에 뭐 일본에 어떤 물고기가 있는데 그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 같은데 교육을 많이 빗대서 하는 거 보니까 요런 통에 오면 고기가 그만큼만 자라고 아주 넓은 데에 오면 최대 자랄 수 있는 게 1m까지 자랄 수 있다. 똑같은 어종인데도 어떤 통에 있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이 성숙이라는 개념은 결론을 두는 것이 개념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를 탐색해보는 하나의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탐색을 하는 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적인 장치들이 있는데 많이 쓰는 것들이 보면은 언어나 텍스트에 의존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좀 많죠. 선생님들이 성숙이라는 것들이 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한데 진행을 해볼 텐데 이제 이 형식은 사회심리학이라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어떤 방식인가 하면은 사회라는 것들은 어떤 집단 전체가 공통적인 주제를 다룬다면은 심리라는 것들은 그런 공통적인 주제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는지,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동시에 경험해보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방식은 주로 이제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면은 그 일반 기업체에서는 조직원들을 훈련시킬 때,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때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보통 교육 현장에 가니까 역할극이라는 이런 형식으로 조금 다시는데 역할극은 좀 다릅니다. 역할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역할극이라면 이 프로그램은 수정이 목표가 아니라 탐색이 목표다. 굉장히 그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이 뭐가 결론이냐? 아, 이렇게 해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구나. 또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생각만이 아니라 행위를 했을 때 감각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경험해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 그 진행에 관한 질문을 하시면 그때 제가 진행에 관한 팁을 이제 조금 드리긴 할 건데 그러려면은 제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하고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걸로 하는데 그 반면에 그럼 선생님들 어떻게 참여하시면 좋은가 하면은 책을 다 덮으시고 그냥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질문을 좀 찾아보시면은 훨씬 더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들에게 선생님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꿈,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진을 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온 삶이다. 목표 관리를 잘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지금 저 김경식 선생님 있는 쪽이 이제 10점이에요. 만점. 그 자리가. 그 자리 10점. 나는 아주 퍼펙트하게 지금 이루고 살아왔다. 0점은 팔자련이 하고 살아왔다. 주어진 대로 운명이거니. 그럼 중간에 점수가 1, 2, 3, 4, 5, 6, 7, 8, 9, 10 있다고 그냥 가상의 점수겠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럼 제가 잠시 또 표시를 좀 할까요? 예. 이것이 5점짜리.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움직이지만 평가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잘 쓰시면 돼요. 굉장히 굉장히 자존감을 막 경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몇 점 있어요?
선생님은 한 몇 점 정도? 5점. 5점은 요 올라섰어요. 그 다음에 내가 3년 후에 나의 모습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건 아주 명확한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희망사항이죠. 여기서 명확한 모습이라는 것은 적어도 양평에 몇 평 되는 2층짜리 별장을 하나는 가지고 싶다. 이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아주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 모습이 떠오르시는 분은 10점대. 0점은 혹시 너무 뭐 떠오르지 않는 그럼 중간에 점수가 있겠죠, 그죠? 희망 쪽이 또 목표도 없는 것이 저쪽이라면 오면 올수록 희망이나 목표나 뭔가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는 앞쪽으로 오시면 돼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3년 후에 교장으로서 이 자리 좀 오고 싶다. 장학관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망이, 그죠? 예, 어떤 내가 교직에 대한 지위라든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한번 써보시면. 김영수 쌤 누굴 자꾸 막 얼마하시네요. 예, 예, 저쪽으로 하면 10점이 저기는 이제 0점이고요. 예. 자, 그러면 같은 점수끼리 이제 원을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 두 분이 이쪽으로 오시고 같은 점수끼리 원을 만들어서 한번 써보실래요? 같은 점수끼리 원을 만들어서 네, 이거 같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선생님 같이 오시고 네, 지금 그 상태에서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선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주십시오. 이제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자기 소개. 그냥 방금 말씀드린 이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 좀 나누십시오. 네, 선생님은 몇 점 되시십니까? 지금 밖에서 급한 전화 와서 아,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보다 좀 저는 앞으로 유익한 살고 싶어요. 오늘은 내가 3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다 그려보십시오. 그려보시고 그 이루어진 내 모습이 상상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좀 뛰고 있어요. 해도 그만. 내 마음의 움직임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진짜 내가 기쁜지. 꿈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기쁜 것이죠. 누가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기쁜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기쁨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진정한 나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년이 지났습니다. 또 2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나고 제가 눈을 뜨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꿈을 이룬 사람으로서 3년 만에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제 이야기 계속 좀 피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꿈을 이루었는지 또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도 좋아요. 그리고 또 기분이 어떤지 뭐가 또 달라졌는지. 하나, 둘, 셋. 눈을 뜨십시오. 예, 설인사 나누시오. 3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즐거운 삶이 5년 정도 저도 해주세요. 자기 모든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꼭 5사람 이상씩 만나서 5사람 이상 만나서 아, 나는 꿈을 이룬 누구누구입니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꿈을 이룬 자기로서 막 인사를 좀 무슨 5명 이상을 만나는데 아, 보자. 또 7명 만나십시오. 자기 무덤 외에 7분을 꼭 만나서 자기 소개를 하십시오. 꿈을 이룬 나로서. 오케이, 자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누어서 각각 다른 사람을 만나시면서 사관계 악수도 하시고 이러시고 자 다른 사람을 만나시고
이번에는 이 자리가 0점이에요. 0점. 0점인데 이쪽은 뭔가 하면은 내가 내 꿈을 지금 이야기하고 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 라는 거, 막 어떤 뿌듯함, 성취감, 뭐 하여튼 뭔가 긍정적인 느낌들. 0점에서 축적까지 10점이에요. 중간에 참 서시고 이쪽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기분이 자꾸 뭐야 자꾸 내가 될까 불안도 하고 차라리 하기 그러고 자꾸 그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자꾸 올라오는 거. 0점은 이야기를 해도 기분이 뭐 안 해도 덤덤한 수준. 한번 써보시래요. 네. 이쪽은 이야기해서 기분이 자꾸 네가티브해 지는 기준선이라 가시면 안 돼요. 아, 상관없이 잘하고 내가 쓰고 싶은 자리 쓰시면 돼요. 이쪽 쓰시래요? 네. 오케이, 좋아요. 아주 저는 이런 학생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좋죠. 예. 이 0점인데 쓰신 이유. 조금 아까 교수님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라 그랬으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아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왜 똑같은 상황에 같은 이야기를, 뭐 물론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다르게 쓰시죠, 그죠? 어느 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세요? 저기 아까 굉장히 이쁜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시던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네. 저기. 네, 오케이. 네, 몇 점이세요? 10점. 10점 쓰신 이유가. 3년 뒤에도 정말 이 말을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제가 이렇게 제 꿈을 말하고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3년 뒤에 아이들 앞에 서는 제 모습을 더 그려보게 하는 게 구체적인 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웠을 때 너무 저도 행복한데 저를 통해서 그 행복이 저희가 아이들한테 전해질 걸 생각을 하니까 더 기쁜 거예요. 그런데다가 선생님들 만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과 얘들 만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3년 뒤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정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만날 때 우리 반 아이들한테 이 행복한 느낌을 빨리 전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과 격려를 주셔가지고 아직 이룬 건 하나도 없지만 마음은 부자가 된 것 같고 10점 만점에 10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적인 꿈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 나온 것들은 이 자리에서 그냥 내려놓고 가신다는 거 좀 부탁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드라마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조언이라든지 충고 이거는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드라마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기탄 없는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제 역할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디렉터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무슨 역할이 제2의 디렉터. 그러면서도 또 보조자, 즉 어떤 역할을 맡는 그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역할이 또 더 있어요. 이 선생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중자라는 역할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선생님들은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2의 디렉터, 그 다음에 보조자, 이중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역할, 관객으로서 역할. 여러분들은 네 가지 역할을 맡아 가시고, 좀 전 이제 시작했던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꿈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나는 3년 후에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타나고 싶다. 라는 걸 좀 말씀하신다. 저는 3년 뒤에 길림성의 한인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꿈이 명확하죠?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이제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지금 현재 꿈을 꾸는 나의 자리. 3년 후에 내가 연변 한인학교의 교감 선생님으로 가고 싶어 하는 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3년 후에 연변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부임하는 첫날. 그러면 여기서 두 사람을 좀 뽑으시는데, 한 사람은 현재 나의 모습을 좀 뽑고, 한 사람은 연변 한인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부임한 날. 부임한 저요. 예, 오케이. 지금 현재 저 예, 현재 나와 부임한 날. 네. 어떤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을 뽑아야 되겠죠? 성별은 상관없어요. 여기는 성별이 없어져요. 지금 교감 선생으로 부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나라서 지금 현재 내 기분, 마음 한마디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네, 아주 간결하게.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 준비하는 기간에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문이 쏟아지고 학교에서 너무 많이 전화가 와가지고 한 얘기 이거 실천 못해서 이거 실없는 사람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런 기분이네요. 네. 그걸 좀 정리를 하면은 혼란스럽다. 네, 혼란스럽습니다. 네. 저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잠시 또 뒤로 서셔가지고, 교감 선생님으로 부임한 첫날의 기분. 아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일단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교직원 환영에 나와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다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사람들은 이제 줄을 잘 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부족하지만 한 해 동안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제가 오늘 정말 뿌듯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선생님은 그냥 혼란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이쪽 하실래요? 오쪽 방석에 좀 쓰실래요? 네. 지금 이제 연변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지금 마음이 좀 어떠세요? 혼란스러워요. 좀 어떤 부분이 좀 혼란스러우세요? 요약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장학사로서 업무는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그 이중고 속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제 꿈을 향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혼란스러운 거죠. 심리적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도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힘든 것 같아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이 연변에 와가지고 교감 역할을 처음 하게 되는데 정말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쌤들 구성원 면면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말 힘이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을 제가 일일이 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교육을 연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쌤들이 다 연결해 줄 것 같아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잘 표현하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좋아요? 일단 저 전화를 이쪽에는 또 이 과장님이 부르시고 한쪽에는 전화를 들고 그러면서 중국어 책이 하나 놓여 있어요. 한쪽은 얼굴 이쪽을 보고 그 다음에 중국어 책을 하나 가져오실래요? 중국어 책. 책이 아니고 사람을 중국어 책으로 합니다. 사람을 중국어 책. 네, 이쪽 앉으실래요? 여기는 중국어 책이에요. 중국어 책. 그럼 이 책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다 좀 읽어줘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또 언제 날 여냐? 또 언제 날 여냐? 오케이, 자, 먼저 전화를 받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고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시래요? 언제 날 여냐? 네. 언제 날 여냐? 네. 도대체 언제 날 열 거야? 계속 반복, 계속 제가 그만할 때까지. 도대체 언제 날 열 거야? 도대체 나 왜 가져왔어? 왜 가져왔냐? 괜찮아요? 네.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고 팔을 힘드시면 좀 내리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꿈을 이룬 나로서는 나는 좀 어떤 자세인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네, 지금 방금 여기 묘사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책상에 톡 있는다든지 뭔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모습. 예, 일단은 뭐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선생님들
얼굴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사진판을 보실 것 같아요. 사진판. 네. 아,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뭐 네. 사진판을 쫙 놓고 손을 놓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선생 한 번씩 이렇게 선생님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네. 맞춰가지고 네, 잘 묘사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 오케이. 그래,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만 결정합시다. 지금 현재 나예요.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저 자리로 가면 이제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봅시다. 네, 오케이. 1년 지났어요. 네, 기분 좀 어떠세요? 1년 좀 지났는데 준비한 지? 예, 이제 중국어 책이 한 10가까지 나간 것 같아요. 진짜 시가까지 나갔니? 그 페이지만 시가로 나간 거예요? 10가를 나갔고요. 그리고 시꺼매졌고.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HSK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지원하고. 오케이. 그 기분은 좀 어떠세요? 희망적이죠. 희망적이다. 상당히 희망적이죠. 이게 한 걸음 더 옮기시면 이제 2년이 지나갔어요. 오케이. 2년째인데 좀 어떠세요? 기분이? 이제는 시험만 봤어요. 그래서 공무원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때 합격하고. 아니요, 합격이 아니라 파견 명령이. 공고문이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을 아. 다시 봐야 되니까. 예. 네, 기분은 좀 어떠세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가 뽑힐지 안 뽑힐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뽑히지 않으면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시험은 다 봐서 이제 기본은 됐고요. 이제 면접도 봐야 되고 또 경쟁자가 많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내가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오케이. 기분 어떠세요? 너무 좋죠. 가장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일단 저희 부모님한테 오케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면. 오케이. 하여튼 지금 이제 예. 여기서 모든 게 다 가능해. 아버님, 어머니. 예. 또 그다음에 저를 많이 지원해 주셨던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예, 또 예. 그다음에 제가 누차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이 소문을 냈었어요. 그래서 제 말이 실험도 말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꼭 증명해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미혼주를 쳐다보던 그런 동료들한테 다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이혼적으로 쳐다보던 동료. 네. 엄마, 거기 만들어서 나 중국 거기 가게 됐어요. 아유, 형이야. 너무 기특하다. 엄마 따라올 거지? 당연하지. 나 덕분에 중국 구경 좀 해야지. 내가 방송시켜줄 건데. 진짜. 역시 딸이 낫다. 딸 사람 중에서 네. 특별히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엄마한테 전해준 이유는 뭘까? 엄마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가 항상 나한테 뭔가 성취하는 거에 대해서 자극을 많이 주셨잖아요. 잠만 자고 있으면 너 왜 공부 안 하고 잠이 자냐? 내가 나이가 50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엄마 나한테 공부 안 한다 뭐라 하잖아.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많이 자극을 준 것 같아서 결국은 해냈어요. 네. 내가 지금 연변 한인학교에 교감으로 가는 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어머니한테 이야기 좀 해주시고. 엄마 이게 특별하게 좋은 건 아니야. 알다시피. 엄마는 학교에서 한국에서 떵떵거리고 차라리 이 교감생이 엄마가 돼 있는 모습을 더 좋아하실지 모르지만은 아니잖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 꿈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난 이게 커다란 어떤 나의 이 발판이 될 것 같아요. 네, 역할 좀 바꾸실래요? 이쪽으로 어머니 시간 엄마 내 꿈을 이해 좀 해줘. 그 이야기 해주실래요? 엄마 대충 제 꿈을 좀 이해해 주세요, 엄마. 제가 엄마 바람처럼 여기서 교육장 교감 자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바대로 중국 가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엄마가 제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어머니시거든요.
나는 네가 원하는 걸 다 하면 좋지. 하지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자꾸 자체해서 나가느냐. 그게 괴롭다. 너가 연변을 이렇게 생활하기도 좋지도 않다겠는데 왜 거길 간다겠냐. 상하이를 가지. 가시는 건 되는데 가는 건 되는데 어머님은 이 딸이 어머니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좀 있어요? 직접 이야기를 좀 해주실래요? 아까 이제 딸은 엄마가 나이가 어떤 성취감을 갖도록 계속 뭔가 이래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머니에게 인생에서 이 딸은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예. 너는 성질은 가끔가다 부리고 못됐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들 중에서 내 마음을 가장 알아주는 것 같아. 가끔가다 와서 살살대고 말이야. 기쁘게 해주고. 네 동생은 와서 신경들만 내는데 그래도 너는 신경들 내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게 많아. 가끔가다 좋은 데도 데려가주고 이쁜 옷도 사다 주고. 그래서 나는 너가 다른 딸보다 더 이쁘고 돈도 많이 주고. 가장 진실을 뒤하셨네. 이렇게 좀 돌아서서 나는 네가 가장 좋다. 나는 네가 제일 좋다. 용돈도 많이 주고. 아니 그냥 시기적으로 혜원아, 나 드디어 됐다. 돌아보실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중국 연변으로 파견으로 가게 됐어요. 아이고, 미용적인 동료 선생님. 지금. 예. 선생님 언제 또 중국어 됐어요? 참 대단해. 잠시 가만히 있지 않는구만. 그래서 기분 나쁘네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세요? 아이, 그렇진 않아요. 앞으로 축하드리고. 그나저나 가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공부는 그만하고. 제가 남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 자신이 놀랐습니다. 오케이. 또 두 번째는 내가 의미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이 기분은 좀 어떠세요? 이 5분이요? 예. 제가 이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다 역할 나름대로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미온적인 사람은 또 미온적인 사람대로 저의 어떤 오기를 갖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이 5가지 측면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가기 위해서, 내가 부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사회적인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사회적인 거는 뭔가 하면은 인간관계도 있고 시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렇죠. 뭐 주변의 지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주변의 지지. 네, 오케이. 자, 선생님 들어오실래요? 이 자리를. 네. 주변에 내가 내 꿈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내 역할이에요. 네. 주변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네. 상사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세요? 동료고사의 지지. 그 상사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쪽 서셔가지고 상사의 지지를 받아야 돼. 그거 말씀 한번 주실래요? 시작. 상사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지지. 지지를 지지를 받아야 예, 예. 저쪽으로 보시면서. 오케이. 또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거요? 뭐 다 이 전체적으로. 글쎄요. 뭐 다른 거는 저는 시험에도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회에 들어가요. 이렇게 네. 문현 선생님 나오셔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지적이에요. 선생님은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야 될 거예요. 교육청에 추천을 받지. 예, 오케이. 예, 또 그다음 이제 선생님들이 전부 다, 자, 이 선생님이 과연 이것만 있으면 저 자리를 갈 수 있을까요? 뭐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으세요? 네. 저기 관계없이 이야기해요. 예, 우선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에 대한 동경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교육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탈북 소년에 대한 어떤 완충 역할을 갖다가 스스로 이제 선생님이 생각해가지고 그 중국에 가시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국에 가셔가지고 그 어떤 할 수 있는 교감의 역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경직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교회에서 탈북 학생을 도우다가 중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곤란한 입장에 빠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가시기 전에 그에 관한 사전에 철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힘들고 또 중국 가셔도 실제로 교감으로서 또는 교장으로서 마찬가지였지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미리 가기 전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 특히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거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떠세요? 네. 오케이, 선생님 들어오시네요. 저 자리에 가셔가지고 연변사람과 탈북 청소년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야 된다.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연변 사람과 탈북 그 청소년에 대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거야 아마.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한다. 라는 어떤 내 좀 의지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네, 선생님, 들어오실래요? 네. 예. 네, 선생님. 사표를 내더라도 난 한다. 사표를 내도 할 수 있어요. 네? 맞나요? 네. 내가 그 교주사로서 생활을 하고 그 하는 것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특별히 내가 이 일에 내 삶의 의미를 승부를 거는 이유는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 인생에. 또 다른 도전 의식이죠. 그래서 내가 네. 뭘 넣나요? 또 다른 도전 의식이고 글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잘 오케이, 그거는 내 모르겠지만 의견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상황이 깔려 있었고 그래서 글쎄요 많이 일을 하면서 좀 보람 있겠구나. 뭐 우리가 다 교직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그 사이트에서 저희는 이 보람을 찾거든요. 아이들하고 만남도 찾고 다양한 걸 찾는데 또 새로운 제가 이 행정직에 있으면서 느끼는 또 새로운 어쩌면은 아직은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이 부분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오케이. 그래서 예. 좋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좀 더 기분은 좀 어떠세요? 내가 저 자리에 간다는 의미를 좀 더 확인을 해봤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포기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글쎄 제 성향상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혹시나 내가 포기하려고 하니까 남들 눈치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니다. 그건 잘 모르지만은 제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성향도 강한 성향이 있으니까. 오케이. 두 선생님 좀 나오실래요? 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두 분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쪽도 마음이고 이쪽도 마음이에요. 이쪽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아니 난 진짜 저 꿈이 내한테 소중해. 이루어야 돼. 아니 남들 눈치 때문에 지금 때려치우면 안 돼. 오케이. 각자 당기면서 이야기 한 번씩 꽉 잡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 마음은 필요 없어라는 마음 쪽은 내가 팔을 좀 떼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솔직하게 내 꽉 잡고 허리를 이 안으로 허리를 감쌌어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다치는 거는 선생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좀 짚고 갑시다. 가셔야 돼요. 자, 시작! 안 돼. 남의 눈치 때문에 포기는 안 돼. 다른 사람이 내한테 뭐라 그랬어? 남들이 나보고 뭐라 하겠어. 저 가서 말만 뻥긋뻥긋하고 하더니만 행동은 뻥이잖아. 잘했잖아. 그래서 특별히 이 마음을 떼내는 이유를 이것도 나의 마음이거든. 잠시 인사를 좀 나누신다면 왜 떼내는지. 이쪽이 56%, 49%. 왜 49%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래요? 글쎄요, 보면서. 남의 시선을 전혀 의식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게 이렇게 제 인생에 그렇게 중요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떼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들어가시고 이거 자리에 앉으시고 이야기를 한마디씩 하고. 강사의 지지가 시험에 합격이에요. 참 지지가 필요해. 교과부에 최선 결정이 필요해.
연변 학생과 탈북 학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건강관리가 필요해. 땅 돌아야 될 계획도 필요해.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인간 자본 해가지고 계속 운전학교에 교감 가서 멘토도 필요해. 아니야, 멘토 단체들과도 가정 교류가 필요해. 성인학교도 꼭 방문해야 돼. 맞아 맞아. 예. 부모님도 잘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전문가 받아야 돼. 괜찮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방해꾼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다 반대로 바꾸어서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 포기하게끔. 자, 제일 먼저 이쪽에 4명이 일렬로 이렇게 서실래요? 팔을 이렇게 딱. 조금 성인하면 보내줄 것 같냐?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뛰어난 사람이. 너가 태어난 사람 많아. 너가 잘난 줄 알아? 진짜 어이가 없다. 교육청에서 일을 잘해야지 그걸 앉아가지고 공부만 해. 보내줘! 잘했네. 네. 그게 편해. 걔 이름이야? 그게 편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뭐 제가 그거에 포기했다면 청소 해질 않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표현할 거야. 진짜 내가 이것을 통과하고 싶다면은 팔들을 다 떼냈어요. 여러분 잡으면 안 되고 그냥 요상 잡아. 아이고. 다 때리는 거야? 시작.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 시작. 야, 교과부가 이렇게 만만해. 여기가 난관일 것 같은데요. 왜 그러네? 교과부가 걔 이름이냐고? 자, 박수 한번 해주고. 뭐 힘으로 써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가서 저 자세로 사정도 하고 수치감도 경험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자신 있으면 밑으로 지나가면 돼. 많이 보여줘. 박수 한번 해주고. 하는 난관들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만 난관들을 헤쳐나갔듯이 헤쳐나가면은 넌 반드시 할 수 있을 거야. 해야지. 일어나서 역할 지금- 좀 바꾸고 이 자리에 네가 진짜 원한다면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네가 진짜 원한다면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꼭 할 수 있을 거야. 반드시 해낼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오실 선생님은 지금 연변학교 한인학교 교감으로 계시는 이하미 선생님께서 오늘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꿈이 이 선생님 먼저 이루신 분이세요. 이래서 1부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를 여기 불러주신 게 꿈에 대한 그 얘기이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꿈을 꾸는 자만이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꿈이라는 거를 꾸긴 하지만 그 꿈에 대해서 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꿈을 꿨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이루고자 하신다는 게 있다면 일단 꿈을 거창하게 꾸시고 그 꿈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도 하시고 그 방법을 찾아내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것이 이제 드라마를 하는 방식과 강의와 또 아이들의 페이퍼워크 작업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게 한 3꼭지로 나눠서 주로 이제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마다 어떤 비전 동아리라는, 꿈 동아리라는 동아리를 형성을 해서 계속 그 매니저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기업체에서는 지금 도입을 지금 제가 몇 군데 지금 해주고 있는데,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해본 경험은 없는데, 이것이 이제 창의라는 것과 이제 연결을 좀 해본다면은, 지금 이 주제 안에는 인성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죠. 지성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감성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계속 묻는 질문이 뭐였나요? 과연 진짜 이 인생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건 굉장히 명성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전반에 있어서 내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이제 하나쯤은 여기서 다시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또 나오죠. 과연 책임감이라는 것들이 과연 이것과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는 또 새롭게 또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걸 해보면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피드백들이 뭔가 하면은 좀 더 구체적이어서 좋다 말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한 어떤 성취감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좀 명료화되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이루어놓고 나서 뭐라 그런가 하면 이거 해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하기 전에는 좋아 보이는데, 이건 어때요? 또 하나의 이 아이가 새로운 또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죠. 다른 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언어가 아닌 드라마를 통한 행위 중심의 어떤 접근일 때 훨씬 더 감각적으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좀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꿈이 없는 아이들을 꿈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 프로그램 이름이 원래 뭔가 하면은 액션 플랜 드라마 모티베이션이라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위한 행위계획 드라마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성숙이라는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이걸 하면 뭐가 어떤 느낌이 오는지를 미리 선행 경험을 해봤을 때 훨씬 더 해야 될 이유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결과물보다는 이 과정에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중간에 거쳐갈 때 성취감들. 실제로 이제 아이들하고 작업할 때는 조금 더 작업이 하나 더 들어간다. 뭘 들어가는가 하면은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또 하나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 이걸 다시 또 이제 그 어떤 페이퍼가 있는데 거기다가 적겠거든요. 그래서 지성적인 작업과 그 다음에 해결을 했을 때 오는 감성적인 경험과,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까 참 물어봤을 때 그 부모들과 나오게 하는 것들 있죠. 그죠? 이거는 또 관계에 관한 이야기. 의미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영성적 경험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런 구조화를 하더라도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어떤 그 가치라든지 태도라든지 좀 그 이해를 할 것 따라가지고 질문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오는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의 필요한 멘토를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한다면은, 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만 찾아보는 연습만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수업의 하나의 그 과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교사들이 옥샵을 한번 푹 한번 이래, 이거는 반복 학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몇 번 정도만 경험하시면 선생님들은 다 교과 경험들 계시니까 좀 금방 좀 따라갈 수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꿈에 대한 어떤 가치관들이 선생님이 좀 먼저 좀 정립을 해두는 게 좀 좋다라는 좀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굉장히 변형을 할 수가 있겠죠. 학교 사정에 따라서. 또 자꾸 진로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나 학교에 부적응하는 아이들에게 학교 자체가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근데 스트레스 아닌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다면은 적어도 그런 스트레스는 잘 또 견뎌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세워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 이제 모레노라는 분이세요. 모레노. 이분이 프로이드 시절에 이제 공부를 하면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이제 프로이드를 만났대. 프로이드가 자네는 뭘 할 건가 물어보니까 이 모레노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사람들의 꿈을 분석을 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고 싶다. 라는 게 이 모레로라는 사람의 어떤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출발점이에요. 거기서 이 나온 게 이 드라마의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걸 소시오 사이코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꿈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꿈을 꾸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저는 동기부여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하고. 뭐라 그래서